대부분의 정원사들은 8월에 토마토를 수확하고 2주 동안 기뻐한 뒤 상점에서 채소를 사는 10개월 동안 텃밭이 비어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추가 공간이나 비싼 기반 시설 없이도 같은 땅에서 1년 내내 매주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재 전략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가 연중 재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정원 가꾸기가 식재를 365일 내내 토양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봄에 한 번 하는 일회성 행사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존 세이모어가 작은 정원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며 수십 년 동안 완성한 연속 식재 시스템을 사용하여 1년 내내 매주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빈달들을 만드는 근본적인 실수는 정원을 봄에 한 번 심고 여름에 한 번 수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한 작물이 끝나면 다른 작물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식재 시기를 조절하면 모든 평방미터에서 1년에 서너 개, 심지어 5개의 서로 다른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세이모어의 연속 식재는 더 많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작물이 서로 다른 성숙기와 온도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더 똑똑하게 심는 것입니다. 식재 시기를 분산하고 성장이 빠른 작물을 느린 작물 사이에 섞어 심으면 항상 무언가가 자라고 있고 항상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항상 무언가가 심어지기 때문에 생산이 멈추지 않는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연속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정원을 공정히 멈추지 않는 공장 조립 라인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1월에 추위에 강한 케일과 시금치가 수확 준비를 마쳤고, 채소들 사이에서 완두콩 싹이 돋아나며 땅 속에서 마늘이 자라고 있는 420피트 크기의 화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4월에 그 화단에서 채소가 상추로 대체되고 완두콩이 격자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며 틈새에 당근이 뿌려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전환점입니다. 5월이 되면 상추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덤불 강낭콩을 연속으로 심습니다. 완두콩은 풍성하게 열리고 당근은 어린 당근으로 수확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남은 식물들이 크기를 키웁니다. 7월이 되면 완두콩은 끝나고 그 자리에 옮겨 심은 토마토가 완두콩이 고정한 질소를 활용합니다. 강낭콩은 생산 중이고 당근은 본 수확 준비가 되었으며 빈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직후에 비트를 심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7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배하는 모든 작물의 성숙 기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가 25일, 상추가 45일, 덤불 강낭콩이 55일, 토마토가 75일에서 90일 만에 성숙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심은 무는 3주 반 후에 준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를 지속적으로 원한다면 2주마다 새로운 주를 심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성장이 빠른 작물을 느린 작물 사이에 섞어 심어 성장이 느린 작물이 아직 작을 때 빨리 자라는 채소가 그 공간을 사용하고, 느린 작물이 공간을 필요로 하기 전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봄에 토마토 모종 사이에 상추를 심으십시오. 토마토가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커질 때쯤이면 상추는 이미 6주 동안 수확되어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당근 씨앗 사이에 무를 심으면 당근이 성숙하는데 3개월이 걸리는 동안 무는 한 달도 안 되어 뽑히게 되는데, 이는 경쟁 없이 같은 공간에서 2가지 작물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온도대를 사용하여 시즌의 양끝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금치, 케일, 상추, 완두콩, 그리고 모든 배축과 작물과 같은 일부 작물은 실제로 서늘한 날씨를 선호하여 이른 봄이나 늦여름에 심어 가을과 겨울에 수확할 수 있는 반면, 토마토, 고추, 콩, 호박과 같은 다른 작물은 따뜻한 토양이 필요하며 여름이 되어야 생산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정원은 토양이 따뜻해지는 5월에 모든 것을 심지만, 연속 식재 정원은 2월이나 그 이전에 간단한 콜드프레임이나 덮개 아래에 심었기 때문에 3월이면 이미 정기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동일한 작물 내에서의 연속 식재입니다. 이것은 상추를 하루에 다 심는 대신 3월부터 9월까지 2주마다 조금씩 심어서 5월에 수확량이 넘쳐나고 7월에는 아무것도 없는 대신
항상 신선한 상추를 베어내는 지속적인 수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콩, 당근, 비트, 그리고 저장성이 떨어지거나 신선할 때 맛이 가장 좋은 모든 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량의 잦은 식재가 생산량을 소비량에 맞추고 낭비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현재 작물이 끝나기 전에 다음 작물을 시작하는 릴레이 식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작물이 마지막 수확을 생산하는 동안 모종을 화단의 틈새나 가장자리에 옮겨 심는 것을 포함합니다. 겨울 채소가 아직 땅에 있는 3월에 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4월에 마지막 채소를 수확할 때 토마토를 옮겨 심으면 화단이 완전히 비워질 때쯤 토마토는 이미 30cm 높이로 자라 꽃을 피우며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존 세이모어는 비어있는 화단은 계획의 실패이지 계절의 필연성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연속 식재는 1년 내내 모든 평방미터의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실패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한꺼번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작물 cut-and-come-again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추, 근대, 케일, 그리고 식물이 중심부에서 계속 새 잎을 키우는 동안 바깥쪽 잎을 잘라 수확하는 많은 허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물을 한 번만 심어도 올바르게 수확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적은 연속 식재와 더 일관된 수확량을 더 적은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콜드 프레임, 로우 커버, 간단한 웹하우스와 같은 시즌 연장 기술을 사용하여 식물을 서리로부터 보호하고 온도 변화를 조절함으로써 재배 시즌의 양쪽 끝에 4주에서 8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콜드 프레임은 태양열을 포착하고 바람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투명한 덮개가 있는 바닥 없는 상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시금치, 상추 및 기타 채소가 평소라면 얼어붙을 기후에서도 겨울 내내 생산되도록 유지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6개월의 재배 시즌을 10개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만 봄에 심는 전통적인 정원은 1년 중 3개월 동안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연속 식재 정원은 기후에 따라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생산하며 이는 식재 시기와 방법만 바꿔도 같은 면적에서 3.4배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속 식재로 관리되는 단 하나의 30-20피트 화단은 토양을 유휴 상태로 두는 대신 계속 작동하게 함으로써 한 번만 심었을 때의 치오버블논 20파운드 대신 연간 40-60파운드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작물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화씨 4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가장 잘 자라는 저온기 작물, 65도에서 85도가 필요한 고온기 작물, 그리고 영하의 기온에서도 살아남는 내한성 작물입니다. 상추와 완두콩 같은 저온기 작물은 이른 봄과 늦여름에 다시 심습니다. 토마토와 콩 같은 고온기 작물은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에 심습니다. 케일과 같은 내한성 작물은 겨울 내내 생산하기 위해 늦여름에 심습니다. 식재 달력은 봄에 한 번 크게 심는 날 대신 수확되는 작물을 대체하기 위해 항상 무언가를 땅에 심으며 1년 내내 2주마다 소규모 세션을 갖는 지속적인 사이클이 됩니다. 기록은 필수적이며 식자의 및 수확 날짜가 적힌 간단한 공책을 통해 공백 없이 최소한의 낭비로 정확히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매년 타이밍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절 정원에서 연중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어떤 작물이 어떤 달에 여러분의 기후에서 잘 작동하는지 배우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첫 해에도 몇 가지 핵심적인 연속 식재 및 혼작 전략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수확량을 2배 또는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2-3년 차가 되면 1년 중 대부분 비어있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매주 신선한 음식을 생산하는 정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개월 동안 상점에서 채소를 사고 3개월 동안 정원에서 먹는 대신 1년 내내 매주 신선한 것을 수확하고 재배할 수 없는 몇 가지만 구매하게 됩니다. 5월에 어느 주말에 모든 것을 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대신 1년 내내 조금씩 지속적으로 심어 노동력과 위험을 모두 분산하게 됩니다. 정원이 몇 달 동안 비어있고 비생산적인 것을 지켜보는 대신
매일 모든 평방미터를 사용하여 가능한 최대량의 식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절에 맞서 싸우거나 겨울에 여름 작물을 강제로 재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식물의 자연적인 온도 선호도에 맞춰 작업하고 한 작물이 끝나면 다른 작물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식재 시기를 조절하여 단일 재배 및 일회성 식재라는 산업농업 모델보다 더 생산적이고 회복 탄력적이며 자연의 실제 작동 방식에 더 부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속 식재 시스템은 원예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공간이나 비옥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원임을 이해함으로써 원예를 더 지속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식재 시기를 분산하고 각 계절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여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자신의 정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생산 수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자주 먹는 작물 하나를 골라 한꺼번에 심는 대신 2주마다 조금씩 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풍년과 흉년 대신 지속적인 수확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런 다음 연속 식재 일정에 다른 작물을 추가하고 1년 365일 신선한 먹거리가 계속 나오게 하는 이 지속적인 생산 모델로 정원 전체가 운영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시간은 생산의 적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식재를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의 과정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원은 생산을 멈추지 않는 연구 수학 기계가 됩니다. 만약 이 전략이 여러분이 뒷마당의 흙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의 편리함 속에 잊힌 재배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재배하세요. 지식의 다음 수확이 곧 준비될 것입니다.